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6월부터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무슨 하락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한 정신나간 전문가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를 별개로 보면서 금리 인하 때문에 오른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금리 인하는 7월 말에 되었고 서울 아파트는 6월부터 올랐는데 날짜 계산도 못하는 거죠. 예전 부동산 폭등의 핵심 정책인 초이노믹스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원래대로 돌리고 있음에도, 아니 대출에 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핵심 정책이 남아있으니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디 좋은 미용실 가서 뇌에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왔는지 주름 없는 청순한 뇌피셜로 어거지를 피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 규제가 점점 더 심해져도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있어 서울 아파트는 더 상승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더라도 상승세로 들어왔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왜냐면 가격은 올랐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5월부터 매수 심리가 조정되어 7월에 극대화되었지만 8월부터 다시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미 8월의 거래량은 7월의 거래량에서 4분의 1 이상 줄어들었고, 아직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9월 역시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에서 5천 건도 안 되죠. 특히 10월의 거래량이 기대되는데요. 현재 신고된 거래량은 고작 2천 건, 거래량의 급감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11 부동산 긴급대책을 통해 집을 사기 위한 편법, 불법 대출을 받는 것이나 아니면 건설사들이 시세를 띄우기 위해 비싸게 사는 것은 편법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달 6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11일에는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은 더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자 지금은 상승기인데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예전에 폭등할 때도 그런 현상을 보이는 곳들이 간혹 있었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결국 거래량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핑계라고 대는 걸 보면 이제 될 핑계도 없나 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초구 잠원동을 매물 중복 체크하고 찍어보면 언뜻 봐도 1000건은 훨씬 넘는 매물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매물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감안하고 보더라도 최소 반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럼 강남 3구에만 해도 분명 수천 건의 매물이 있다는 소린데 무슨 매물이 없어 거래가 줄었다는 타령을 하고 있나요? 즉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며, 이 와중에 가격만 오른다는 건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받기 위해 분양을 앞둔 단지들 인근에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하면서 시세를 올리는 것과 호가로 담합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니 정말 급한 사람이나 몇몇 호구들이 거래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뿐이라는 거죠. 또 우기는 인간들이 있을 테니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말처럼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승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호갱노노에서 본 강남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7.4억, 서초구 15.2억, 과천 12.2억, 용산구 13.6억, 성동구 10.1억, 송파구 10억 등 고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는 곳이 즐비합니다. 이런 곳에 현금 부자들이 살 것이니 고가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부자들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 2019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32만 3천여 명입니다. 이 중 거주의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부자들은 작년 38.8%에서 21.5%로 줄었죠. 부자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투자처로 아파트를 꼽은 경우가 약 40% 정도 되니 계산해보면 3만여 명 정도가 남죠. 이 중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은 거주주택이 19.7%,
거주의 부동산이 34.5%이므로 반 정도만 부동산 자산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금융자산을 처분해 부동산을 사더라도 절반 정도만 남겨놓는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2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만이 고가 아파트를 더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고가 부동산을 살 여력도 되면서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봐야 10,000명도 안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다 강남 사구, 마용성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살까요? 해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부자들이 약 60%. 이 사람들이 다 사지 않더라도 외국 부동산으로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고 고가 아파트만 고집한다기보다 신도시 분양권이나 지금 풍선 효과로 퍼져나가는 지역으로 투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만일 고가 아파트에 관심이 있더라도 지금 지어진 아파트보다 분양으로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럼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현금 부자들이 한 1,000명은 되려나요? 즉 서울 고가 아파트를 투기로 사는 현금 부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실거주로 사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려면 우선 내 집이 팔려야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집이 안 팔리니 다음 집은 당연히 못 사고 그럼 그 집을 파는 사람도 다음 집을 못 사는 연쇄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 실거주 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역시 매우 힘들고요. 그런데 닥터 아파트에 나온 고가 지역 아파트를 보면 강남구가 1,900세대, 서초구가 3,600세대 등 고가 분양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몇 안 되는 현금 부자들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소리니 결국 빚져서 사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하는 바보들이나 산다는 소리죠. 가뜩이나 현재 시세에서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더 오르면 수요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답답하네요. 한 10년 정도 길게 볼까요? 얼마 전 정부에서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쪽을 정리해보면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 중이던 GTX 노선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야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면서 A 노선은 2023년까지 준공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B, C 노선은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24년까지 개발되는 신안산선 등 기타 철도망도 발전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추진으로 인천, 포천, 양평, 동탄 방면으로 광범위하게 개발되면서 수도권 간 도로 교통도 편리해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에는 SBRT도 도입 예정이죠. 게다가 아직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포 검단을 지나 하남까지 GTX D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도 동시에 나왔고요. 이런 광역교통 개발이 완료되면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85분에서 30분으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79분에서 38분으로,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72분에서 36분으로, 동탄에서 강남까지 70분에서 35분으로 시간이 감축될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서울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 출퇴근 수요도 집값이 비싸면 무리해서 거주하기보다 언제든지 수도권으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서울만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강북이 발달했을 때 강남 개발을 하니 수요가 결국 강남으로 분산되면서 지금은 강남이 서울의 중심이 되었고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개발하니 서울 수요가 1기 신도시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의 거품이 끼기 시작한 2014년 말부터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2기 신도시도 하나둘씩 완성되어 가면서 인구를 흡수하니 매년 평균 8, 9만 명이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그 와중에도 가구 수가 늘어나니 서울 아파트는 계속 상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1인 가구의 거주자 중 아파트의 비중은 겨우 33%, 그에 비해 단독 다가구에 거주하는 비중이 50%가 넘죠. 그럼에도 가구 수가 늘어나니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요? 게다가 지금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벌써 31.5%. 언제까지 늘어나게 될까요? 조만간 가구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현재 추세는 악재가 많아 서울 아파트가 대세 상승기에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수요는 끊임이 없으니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끊임없이 수요가 찾는 곳이라 그런지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나 봅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생각하고 있는 현금 부자들은 3분의 2로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이들이 고가 아파트를 사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수요 감소로 하락세가 시작되겠죠. 강남이 떨어지는데 나머지 서울이 오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게다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꾸준히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지정된 3기 신도시 역시 서울 인구를 분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대세 상승세를 지나고 있다고요? 지금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마지막으로 건설사들의 시세 교란과 이를 부추기기 위한 건설사들의 하수인인 몇몇 언론들의 호도, 그리고 이에 넘어간 부동산 불패론자들이 대출받아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솝 우화의 젊은 건달과 제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외투 한 벌밖에 없는 젊은 건달이 제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자 봄이 온 줄 알고 전 재산인 외투를 팔아버리죠. 하지만 아직 겨울이었기에 제비는 얼어 죽었고 건달 역시 추위에 떨며 후회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추웠다 더웠다 할 수 있는 가을 날씨와 같은 서울 아파트 시장입니다. 잠깐의 서울 아파트 상승이라는 제비 한 마리의 호쾌에 봄이 온 줄 알고 많은 재산을 집에다 썼다가 조만간 있을 겨울에 큰 후회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제비를 보고 계절을 판단하지 말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는 여러가지 징조들을 보고 겨울에 대비해야 하듯이 지금 잠깐의 가격 상승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더 중요한 지표인 거래량 감소를 보시고 다가올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